사진을 올려 일상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SNS. 많이 하죠. 이 SNS를 통해서 고수익 재테크를 소개해준다며 접근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지? 그럼 처음에는 일시로 갔었는데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부들은 쉽게 돈을 벌어 호화롭게 사는 그녀의 삶이 부러웠습니다. 아기가 몇 달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니까. 근데 진짜 듣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이렇게 났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SNS에 올라온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습니다.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모든 건 SNS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기 한 달 전부터 저한테 팔로우가 걸린 거예요. 어느 날 한 아이 엄마가 친구 신청을 했답니다. 프로필에 재테크, 부업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띄었다는데요. 이거 뭐지? 그럼 처음에는 일시로 갔었는데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애기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8개 집에서 오, 돈다발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만두면 이분 알아서 한번 해봐야지. 같은 아이 엄마였기에 의심보단 믿음이 더 갔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처음부터 50만 원. 하루만. 아니, 어떻게 했길래요? 하루 만에 약 3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 안녕하세요. KBS에서 나왔는데 네. 현재 피해 입으신 금액이 얼마? 저는 1,100만 원.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피해 주부. 지금 내가 소득이 없고 애가 아프고 돈을 고정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말 뭐라도 하나 잡아야겠다. 암을 진단받은 어린 딸과 혼자 돈을 버는 남편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일단은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일상적으로 아이들하고 뭐 놀러를 가거나 하는 그 일상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들 보면 뭐 900만 원 수익이 났었고 누가 해줬고 인증사진 올려달라 그러면 상대방이 나 이렇게 인증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 일상 사진 중간중간에 넣고 다 이렇게 나와서. 피해자들은 돈을 어떻게 잃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전문 사이트에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을 시키대요. 그 카지노 이거 이상한데 그 제가 이거 불법 아니냐고 자기는 인증된 금융업체고 불법을 제가 인스타에 대놓고 홍보를 했죠. 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고수익 재테크는 온라인 카지노 대리 베팅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서 충전을 하게 한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베팅해서 10배의 수익을 안겨준다는 건데요. 만원 입금하고 1시간 뒤에 10배씩금이 났다는 거 1,050만 원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 언니 축하드려요. 앞으로 부자 되실 일만 남았다면서 이게 출금을 하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이 났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즉시 출금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반신반의 출금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신규 회원이 너무 큰 금액이 당첨돼서 포인트가 300만 포인트가 돼야지 출금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라. 하지만 출금을 위해선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요. 수수료나 개인정보 오류 등등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이라도 찾기 위해서 피해자들은 계속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해결이 되지 않자 관계자와 직접 연락을 한 피해자.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000포인트 맞게 충전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게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무조건 4,000만 원이 출금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20분에서 30분 내에 출금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장 날리세요. 고소장 날리면 돼요? 고소장 날리면 제가 들어간 돈은 전부 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제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60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와. 피해 금액은 약 7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 이렇게 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것 가지고는 전화 안 합니다, 절대로. 일단 사기 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발화 음성이나 뭐 억양, 어조, 말투, 발화 속도 이런 걸로 추정컨대 그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중국 동포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뭔가를 물어볼 때 지시를 받고 응대하는 듯한 뉘앙스도 간간히 엿보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범죄 단체로 보여진다라고 판단되고요. 피해자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부들. 고수익과 거짓 성공 사례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경찰서 갔다 와서 이렇게 피해 당한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카페를 찾아봤죠. 지금 여기에도 저 포함해서 지금 25분이 계시거든요. 계속 확인되는 또 다른 피해 사실들. 10월 10일 날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됐고요.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그리고 이제 카드론, 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걸 아이고. 받아서 총 6차례에 걸쳐서 2,10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명의는 그러면 한 사람 명의였나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 다 모여있는 곳에 보면은 거의 95% 이상이 한국증권의 계좌예요. 그 증권회사가 아니고 증권 그 알선 회사 같은 거죠. 피해자들이 입금했던 계좌는 누구 명의일까요? 이렇게 보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자 면허증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미 명의 도용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안 보냈잖아요. 근데 본인 인증을 하려고 민증이나 신용카드 같은 걸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해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돈 원금만이라도 좀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 인증 과정이라고 해서 뭐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 앞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 대포폰이 개설이 됐다는 걸 알게 됐고 제 명의로 도용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SNS에 올린 아이들의 사진, 이걸로 초보 엄마들을 울린 사기꾼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가짜 아닌가요? 추적 결과 사기꾼의 계정에 올라온 아이 사진과 똑같은 아이 사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도용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다른 한 분은 인친분이 수루 사진을 누가 갖다 쓰는 것 같다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사진 도용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모르시는 사이예요? 네,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인스타에 이제 계정 신고하고요. 그 사람한테 DM으로 갖다 애기 사진 내려라. 초상권 있으니까 신고한다. 그렇게 남겨놓고 그것도 안 돼갖고 지금 인스타로 계속 이제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SNS 계정을 바꿔가거나 늘려가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남 같은 데도 보면 진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고 와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유튜브에서 생겨요. 빨리 하나도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주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기꾼을 찾습니다. 주로 SNS에서 활동하는 주부들에게 고수익 보장으로 접근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 SNS를 통해서 고수익 재테크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부업이다 이렇게 써놓고 좀 주부들에게 접근을 해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기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충전을 하게 하도록 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피해자들에게 축하한다며 몇 배의 수익이 났다고 출금을 하라고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이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에러 코드가 뜨는 등 갖가지 이유로 추가 입금을 하도록 이렇게 출금 신청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좀 저도 SNS를 통해서 저런 뭐 계정들을 지나가다가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좀 이런 사기 행각이 좀 요즘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평범한 주부라든지 아기 엄마, 그리고 직장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럼 네. 이제 불법 사이트는 뭐냐면은 많은 소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유인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를 유치를 해요. 아니면은 현금을 입금시킨 다음에 그 입금시킨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그 가입한 사이트는 확인해 보니까 아예 게임도 되지 않고 플레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의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피해자들이 혹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가입했기 때문에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악용해 가지고 이 가짜 투자 사이트가 성행하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검거 가능할까요, 형사님? 이런 범죄는 혼자나 둘이 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으로 볼 때에는 사이트 운영자라든지 모집책, 대포통장 공급책, 그리고 상담책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 조직을 분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요. 그리고 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불법 사이트 주소를 잠깐 바꾸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먹튀 범죄라고 하는데 네. 먹튀 범죄는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거나 수사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범인들을 검거하고 추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너무 답답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절박하고 법에 취약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엄마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을 찾습니다. 단체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SNS에서 활동하는 주부들에게 고수익 재테크가 있다며 접근합니다. 가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시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